엘자의 부모님이 글렌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직전에 아하의 모트나켓 인생사를 다루고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분들의 가슴을 쥐고 흔든 그 시절의 곡들은 뭘까? 저는 80년대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렇게 치환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장 80년대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곡은 뭐였을까? 결론은 아하의 Take On Me, 그리고 이거였단 말이에요. 글렌 메데이로스의 이야기는 다뤘지만 그와 함께 노래했던 맑은 목소리의 엘자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엘자를 인터뷰한 한 팟캐스트에서는 그녀를 빛났고 무너졌으며 다시 태어났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 반강제로 가수를 했던 엘자의 어린 시절과 글렌과의 듀엣을 중점으로, 그리고 근황까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영상 지원해주시는 서프샥 잠깐만 광고하겠습니다. 올해도 아주 잘 쓰고 있는 VPN인데요. Virtual Private Network. VPN은 인터넷 생활에 쓸모가 참 많죠. 한국에선 못 보는 OTT와 유튜브 영상, 그리고 국가별로 가격이 다른 호텔 뭐 이런 것들을 예약할 때 이만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서프샤크를 이용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보안 기능까지 있어서입니다. 뭐 스캔 메일 같은 거 구분 못하고 링크 잘못 눌러서 공경에 빠진 적 있으셨다면 서프샤크의 이메일 사기 검사기로 악성 링크를 감지해보세요. 서프샤크는 우리의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완성해주는 VPN이자 보안 프로그램이고 한 명만 가입하면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댓글에 링크를 넣어드렸는데 surfshark.com/복고맨이에요. 이 링크를 통해 혹은 결제 시에 쿠폰코드 복고맨을 입력하시면 서프샤크를 추가로 4개월이나 더 이용하실 수 있고요. 30일 이내에는 환불도 무료니까 부담없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동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한번 확인해보시죠. 활동명이 엘자였던 엘자 랭기니는 1973년에 태어났는데 가수로 처음 뜬 게 만 13세인 1986년이니까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활동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어머니는 화가이자 조각가인 예술가 집안이었다죠. 아버지의 경우는 호막 루엘이란 활동명으로 활동한 기록들이 있지만 엘자의 말론 10년 동안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며 푼돈을 버는 정도였대요. 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된 아이들은 많은 수가 부모의 꿈을 투영하잖아요. 엘자도 좀 그랬어요. 예술가 집안인 덕에 이모가 마를렌 조베르였습니다. 장 르 고다르 작품에도 출연하고 찰스 브론슨과 빗속의 방문객이라는 영화도 찍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요. 무엇보다 지금은 에바 그린의 엄마로도 유명해요. 엘자 나이 7살 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를렌과 마를렌의 에이전트가 엘자에게 영화 오디션을 권하는 거죠. 동글동글하고 귀여웠던 엘자는 이걸 시작으로 차츰 다른 영화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요. La des 4 prodigieuses, premier. À quoi tu veux jouer? Je veux jouer À l'assassin. 단역이었던 것도 점차 역할이 늘어 내 인생의 여인이란 영화에선 주인공의 딸인 엘루이지 역할을 맡아요. 자, 이거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바이올리니스트 시몽이 친구의 도움으로 회복하지만 아내의 질투로 다시 위기에 빠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죠.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 레지스 와그니어는 촬영 도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영화의 장치로 딸이 엄마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씬을 삽입하자는 것. 그리고 나중에 엄마 머릿속에 그 노래가 계속 맴도는 거야. 그렇다면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야기니까 음악도 그런 느낌으로 만들면 안 될까? 이 작곡가한테 45초 정도 되는 음악을 의뢰하고요. 아빠가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사 대충 쓰고 엘자 랭기니한테 부르게 시켰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Il m'a dit, c'est notre dernière chance, la femme de ma vie. 벌써부터 그 예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엘자의 데뷔곡이 되는데 편집자가 편집을 하다가 아예 이걸로 곡 만들면 히트할 것 같은데요? 라고 감독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그냥 영화 엔딩으로 이거를 넣으면 어때요? 라고. 그렇게 13살짜리 아이가 엔딩곡이라는 중책을 만든 것. 자, 엘자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하는데 자신은 병적으로 수줍은 아이였고 이 곡의 녹음 제안을 받았을 때 한 질문도 이거 부르면 TV에도 나가야 돼요? 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울기도 했지만
엘자는 동시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나는 그때 물어보는 아버지의 눈에서 기쁨을 보았다고. 무명의 음악가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통해 성공의 꿈을 투영한 셈입니다. 엘자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서 이 노래를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 노래는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 그녀를 떠나기로 결심한 뒤 나오는 엔딩곡이 되고 13살짜리 소녀가 앳된 목소리를 부르는 이 곡은 톱니가 맞물려서 대박을 터뜨리죠. 이거는 오히려 영화가 음악의 수혜를 받다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T'en vas pas, papa, si tu l'aimes, dis-lui. Lui, tu me fais peur, lui, tu n'en finis pas. On n'ira plus au ciné tous les trois. 이 곡은 프랑스에서 8주나 연속으로 1위를 했고요. 가사만 봐도 영화에 완전히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엘자는 당시 가족과 여러 이유로 헤어진 사람들이 이 곡에 얼마나 몰입했는지 라디오에서 말하던 게 기억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그 모든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었는데 비단 프랑스만이 아니고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총 130만 장을 팔게 되죠. 본명은 엘자 랭긴이었던 이 엘자는 당시 음반사의 방침에 따라 활동명에서 성을 뺀 가수명 엘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컨셉은 당연히 사춘기 감성을 대변한 소녀가 되고 엘자는 이때 가수 활동을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엔 너무 어렸지만 나중에는 행복이 된 일이었다고 말해요. 이듬해 나오는 엘자의 두 번째 싱글은 작곡가가 아버지였죠. 그리고 아버지는 엘자 나이 23살 때 나오는 4집까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엘자의 인생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던 거예요. Mes parents me voient trop petite. Quelque chose dans mon cœur me parle de ma vie.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들이 청소년의 감정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품고 있던 청소년 시절의 환상 이거를 대변하는 데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색 자체로 그 시절의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현실에서의 엘자 모습 또한 그런 순수함과 설렘을 가져다주기 충분했기 때문에 엘자의 이런 컨셉을 극대화하는 연속 콤보가 이 다음 곡에서 완전히 정점을 찍습니다. 두 번째 싱글이 최고 순위 2위까지 오르며 차트를 달릴 때 프랑스의 한 TV쇼에서 엘자를 위한 깜짝 쇼를 준비하니 그게 바로 글렌 메데이로스 초청이었어요. 글렌은 엘자가 한 사람의 팬으로서 엄청나게 좋아하던 가수였고요. 엘자보다 3살이 많고 마찬가지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 유럽에서 빅히트를 친 하와이 가수였는데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wanna know my now,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건 소녀 가수가 소년 가수의 팬이었던 셈. 엘자의 부모님이 그 프로그램에 글렌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때의 모습은 당시의 방송 자료를 통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제가 아까 엘자는 엄청나게 수줍은 성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엘자가 글렌 나오자마자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모습들이 막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보는 사람들도 귀여워가지고 보면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정도예요. See me too young. Girlfriends make me old. Glenn Medeiros. Regardez, Qu'est-ce qu'il est mignon alors. qu'est-ce qu'il est mignon. 21 heures d'avion. C'est ça. C'est ça.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Wanna know my now, how much I love you. 당연히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앳되고 좋으니까 양측의 매니지먼트는 서로 듀엣을 시켜보자고 합의. 이때 같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Unromantic Amity의 Friend You Give Me a Reason 이 되죠. 우정과 사랑을 넘나드는 소년 소녀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세계를 휩쓸며 80년대 특유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듀엣곡 중 하나가 돼요. Sometimes I think of me and you. Tu sais, il me faudra encore du temps. Mon amitié qui s'élance comme un oiseau. 제가 옛날에 언급한 것 같지만은 80년대를 제가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곡 중 하나가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은 또 프랑스에서 6주 연속 1위, 88년 프랑스의 여름엔 이 곡밖에 안 들렸다는 현지의 증언도 있고요. 이 곡은 특이한 게 자세히 들어보시면 실제 구도와 노래 가사가 정반대예요. 이 실제로는 엘자가 글렌의 팬인데 이 노래에서는 글렌이 사랑으로 변할 것 같은 우정을 얘기하는 반면 엘자는 이거는 우정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느낌이
느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영어 제목은 나에게 이유를 준 친구지만은 프랑스어 제목은 우정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영어가 더 노래의 의도에 가까웠는데 글렌이 말하길 사람들이 정말 사귀는 걸로 오해할까봐 프랑스어 제목을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스캔들 방지 같은 거죠. 둘은 실제로도 녹음하고 뭐 뮤직비디오 찍고 같이 홍보도 했지만은 그 이상의 발전은 없었다고 하고요. 글렌은 2020년의 인터뷰에서 지구 반대편에 살다 보니 연락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다시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엘자는 2년 전의 인터뷰에서 청소년 때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계속 연락은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만큼 이 둘에게는 이 듀엣이 어쨌든 더 한여름밤의 꿈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아련하고 곡에 연을 남기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게 이 세 개의 곡이 모두 실린 엘자의 1집은 당연히 큰 히트를 기록했고 엘자는 본격적인 가수가 되죠. La ville de New York en photo, un drapeau blanc sur le sens de l'humour, quelques notes d'un piano. De neige dans un grand pull qui peut. 하지만 엘자는 이 모든 과정이 마냥 즐겁진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기를 갖지 못했고 이때는 50, 60대 남자들이 자기를 술이나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주변인들이 막은 적도 있었어요. 더러운 일들 사이에서 자신에 의지하는 관계없이 인생이 흘러갔고 엘자는 지금까지도 자기 인생에서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집이 나오는 17살 1990년엔 파리 올랭피아 무대에 오르는 최연소 가수가 되기도 하지만 엘자는 착한 아이 이미지가 굉장히 짜증이 났고 그래서 3집에서는 단발로 바꾸고 뮤비에서는 노출을 하면서 자기가 성인이 됐다는 거를 일부러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엘자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본인의 의지였던 거죠. 이 3집을 마지막으로 엘자는 세상에서 잠깐 사라지는데 이런 엘자의 해방 창구가 뭐였냐면은 그게 남자였고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Qu'est-ce qu'il croit? Est-ce qu'il s'oublie que l'amour le choisit? J'aime un homme qui ne voit pas que je suis une femme. Suis-je une princesse de porcelaine, mais en péril? Ne sois 3집 당시에는 엘자가 앨범 홍보차 한국에 방문하게 돼서 이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엘자는 이때를 두고 자유를 얘기함과 동시에 인생에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다는 거죠. 3집을 낼 시기부터 피터 크로너라는 독일 가수와 연애를 했는데 21살 때인 1994년에 덜컥 임신을 하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그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 쓰고 또 자유를 찾다가 96년에 나오는 4집에서는 대부분의 곡 작사에 참여하죠. 이때부터 상업적인 성공과는 확 멀어지고 많은 분들이 추억의 이름으로 언급하는 가수가 되는데요. 물론 본인은 여기에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엘자는 이 이후로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거치면서 긴 공백 또한 생겨버려요. je t'en facile noir. Chat toujours dans mes piégeurs naturels. Sous ma robe, il faisait beau. Tu regardais en dessous. 그리고 8년 뒤인 2004년에 한 장, 그리고 2008년에 또 한 장의 앨범을 마지막으로 내고 지금은 다시 배우 활동을 주력으로 하고 있죠. 2008년부터는 가수 활동명에도 웬긴이라는 성을 붙였는데 이것 또한 내 의지와 관련 없이 정해진 이름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증거 중 하나였어요. Lui tu me fais peur, lui tu n'en finis pas. Il vit parti sans moi. Papa si tu pensais. 엘자는 피터 크로노와 이후 헤어졌지만은 99년부터 축구선수 빅샹트 리저라지와 이제 사귀어서 그것도 또 유명했죠. 참고로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엘자를 처음 알 때 리저라지 여친으로 알았던 기억입니다. 2006년까지 사귀었다가 지금은 오렐리엔 슈발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지내고 있대요. 그리고 1994년에 낳은 아이 루이지 크로너는 일드 프랑스 킥복싱 챔피언 출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배우로도 활동, 어머니와 같은 작품에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는 18년째 배우로만 있는 엘자지만 엘자는 아직도 사람들이 자신을 가수와 배우 둘 모두로 알아본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자는 현재 새 앨범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올해 오랜만에 가수 엘자의 모습을 다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보래 예쁜 목소리의 엘자는 80년대를 대표했고 많은 흔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자신의 성장기를 뺏겼고 그렇게 고뇌의 시간을 거쳐 지금은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드 복고맨 렛츠고.